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별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 하나인 글씨 쓰는 방법 타입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도구 메뉴의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 영문 T처럼 생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세요. 자, 그럼 마우스가 글씨를 쓸 수 있는 커서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여러가지 옵션들이 같이 있어요. 여기에서 폰트를 고르시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오른쪽 맨 끝에 여기 폴더 같은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캐릭터 창이 뜹니다. 혹시 이 창이 뜨지 않아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쪽에 윈도우 메뉴에서 캐릭터 클릭하셔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캐릭터 창은 여러 가지 글씨에 대한 옵션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글씨 쓰는 것의 설정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가 모두 보이게 됩니다. 한글부터 시작해서 영어, 한문 이런 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딩벳 폰트라는 것도 있고 이모지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내가 쓰고 싶은 폰트를 선택하시고 글씨를 넣고 싶은 빈 칸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내가 쓴 적 없는 글씨와 함께 폰트가 들어갑니다. 이건 클릭하면 자동으로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누르셔도 이 기본 문자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글씨가 들어갔으면 이 내용 지우시고 원하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를 다 쓰셨으면 ESC를 누르셔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 키인데 글자에 있는 엔터 키 말고 숫자에 있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엔터 키를 누르셔도 마감이 됩니다. 더 이상 글씨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고요. 그리고 레이어 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쓴 글씨의 레이어가 따로 생겼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쓴 글씨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글씨 위로 올라가면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거나 드래그 해 주시면 글씨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폰트의 색깔을 바꿔보려고 해요.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캐릭터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릭터 창에서 가운데쯤에 컬러라는 게 있어요. 컬러 옆에 지금 검정색으로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 검정색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컬러 피커 창이 뜹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참 쉽죠? 저는 일단 잘 보이라고 하얀색으로 놓을게요.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 상태에서 ESC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키패드에 엔터 누르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글씨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옵션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캐릭터 창을 자꾸 봐야 되는데 옆에 있으니까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창만 이쪽으로 떼어서 잠깐 가지고 올게요. 이 창만 떼어서 오는 방법은 이렇게 A 표시되어 있는 게 위에 있던 이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의 위쪽 부분, 글씨가 써있지 않은 위쪽 부분, 가운데 빈 부분을 끌고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여기는 폰트 선택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옆에 있는 건 이 폰트가 가지고 있는 글씨 서체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폰트는 나눔 발음 고딕체인데요. 옆에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있던 거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레귤러, 볼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라이트, 레귤러, 볼드 세 가지 서체가 주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트는 폰트가 많이 얇아져요. 가벼워지고요. 레귤러는 중간, 그리고 볼드는 굵은 서체입니다. 필요에 따라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아이콘 작은 티, 큰 티 있고 픽셀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트의 사이즈가 100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를 바꿔주시면 폰트 사이즈가 바뀌어요.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숫자로 바꾸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6픽셀부터 72픽셀까지는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숫자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아이콘을 사용하려면 글씨를 한 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글씨 쪽에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을 때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줄 띄워서 글씨를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역시 마무리는 ESC 누르시거나 키패드, 숫자 키패드에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120픽셀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수치는 줄간격을 뜻해요. 그래서 숫자를 낮춰주시면 줄간격이 가까워지고요. 넓게 잡아주시면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렇게 다 선택한 상태가 아니어도 바꿀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시려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창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거 V/A라고 써 있는데 매트릭스라고 써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보시면 매트릭스랑 옵티컬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교한 인쇄 작업을 할 게 아니라면 많이 건드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트릭스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 옆에 있는 아이콘 보시면 마이너스 3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자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간을 마이너스로 주면 줄수록 아이들끼리 다 붙어 있고요. 플러스로 많이 줄수록 글씨가 떨어집니다. 적절한 선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콘은 글씨의 세로 길이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글씨가 세로로 길쭉해집니다. 다르죠? 줄이면 이렇게 글자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건드리실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100%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이거는 글씨의 너비를 조절합니다. 아까 자간이랑은 달라요. 이 자간은 글씨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느냐 넓혀주느냐였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의 너비를 맞춰줍니다. 숫자를 줄이면 글자 하나하나의 너비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숫자를 높이면 글자의 너비 하나하나가 넓어집니다. 폰트에 따라서 이 너비를 조절했을 때 달라지는 느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폰트에서 조금씩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그 아래 거는요. 내가 선택하는 지점만 위쪽으로 올려주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보통은 주석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요자만 선택을 해서 값을 좀 줘볼게요. 플러스 10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이 글자가 여기 있던 게 위로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 값을 더 주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 원래 있던 자리보다 내려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0픽셀로 고정해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아래에 있는 많은 T들이에요. 이 아래에 있는 T들을 사용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해놓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놓고 활성화 시켜주신 상태에서 눌러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처음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T, 굵은 T를 누르시면 글자가 두꺼워집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적용하면 이렇게 진한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끄면 적용이 안 되고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거 맞아요. 기울어져 있죠. 이 친구는 기울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글자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이 TT는요. 한글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영문에서 적용이 됩니다. 써있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위쪽에 글씨 하나를 더 써서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문이 생기죠. 마침 대문자랑 소문자가 섞여 있네요. 이대로 두고 사용할게요. 다시 아이콘 창에서 세 번째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다음에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대문자로 쓴 부분은 큰 대문자로, 대문자로 쓰지 않은 부분은 작은 대문자로 치환해줍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조금 더 써서 확인해 볼게요. 이건 그냥 F를 쓰면 이렇게 나오지만 대문자 A를 사용하면 이렇게 머리 글자가 조금 더 큰 대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아이콘은요. 주석 달 때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콘이에요. 내가 선택한 부분이 위로 붙어서 작아질 겁니다.
전체를 누르시면 전체가 작아지고요. 다시 눌러서 취소하시고 하나만 선택해서 글자 끝에 하나만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마지막에 있던 글자만 작아져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아래 글자는 뭘까요? 맞아요. 아래쪽으로 달아줄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아이콘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밑줄을 그려주는 것이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것은 글자 가운데에 줄을 그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그럼 이제 패러그래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써둔 글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 옵션 메뉴에서 끝으로 조금 와보시면 아이콘이 3개 있는데 여기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지금은 가운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적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을 눌러보시면 글씨가 왼쪽으로 정렬되면서 위치가 바뀌어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또 오른쪽으로 맞춰지면서 위치가 바뀝니다. 또 다시 가운데 걸 누르시면 아까 썼던 그 자리 그대로 가운데 정렬로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이 위에서는 간단한 것만 바꾸실 수 있는데 아까 보신 캐릭터 창 옆에 패러그래프 창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창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패러그래프 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쓴 글씨들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옆에 있는 첫 번째 이동 도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그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당 사항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시면 컨트롤 Z 한번 누르셔서 실행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글자도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이동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글씨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박스를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동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을 마치는 방법은 일반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숫자 키에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컨트롤 T로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실 때 ESC를 누르시면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누르셔서 마우스를 여기 꼭지점 근처로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거나 둥근 화살표로 바뀌게 됩니다. 마우스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잡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글씨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쪽에서 잡았을 때는 왼쪽으로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서 잡으면 오른쪽으로 점점 커지고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잡고 하시면 가운데부터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회전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하시면 글씨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무리하실 때는 키보드에 있는 엔터 누르시거나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잘 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쓰다 보면 내가 지정하는 곳에만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 안에만 들어가게끔 글씨를 쓰는 방법. 마찬가지로 타입 툴을 눌러주시고요. 글씨를 쓰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클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점에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쪽에 이만큼의 공간에만 텍스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손을 떼주시면 글씨 박스 칸이 만들어집니다. 글씨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이 박스 안에서만 써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글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패러그래프 창을 다시 보시면
아까는 막혀있던 4가지가 활성화됩니다. 이 정렬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첫 번째 정렬, 두 번째 정렬, 세 번째 정렬, 그리고 네 번째 정렬입니다. 한글 작업 같은 거 하시면 많이 볼 수 있는 문단 정렬이죠. 옆에 있는 왼쪽 정렬과는 다릅니다. 이 칸에 맞춰서 글자들의 간격을 알아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차게 돼요. 이게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으시면 일반 정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건 들여쓰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거는 전체를 다 들여쓰기 합니다. 예를 들어 100씩 주면 여기서 100 띄어진 공간에 글씨가 시작이 됩니다. 전체가 다 띄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거에서 숫자를 100으로 주시면 문장이 바뀔 때마다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여쓰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려보시면 이만큼 안으로 들어가서 글씨가 써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아래 2가지는 문단 혹은 단락의 행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체크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걸 체크해 주시면 문장 길이는 대략 비슷하게 맞춰주면서 글자가 끊길 때 하이픈을 써줍니다. 자동으로 써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으시면 캐릭터 창으로 건너오셔서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고 색깔을 바꿔주신다던가 아니면 윗줄만 굵게 사용한다던가 혹은 내가 원하는 구간만 기울여서 쓴다던가 이런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글씨도 한 줄 한 줄 다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은 얇게, 어느 부분은 두껍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이핑 작업을 마무리하셨을 때는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자를 하나 새로 썼습니다. 폰트를 키우실 때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가운데로 점점 크게 잡으실 수 있어요. 마무리는 맞습니다. 엔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타입 툴에서 위에 있는 옵션 메뉴 보실게요. 색상 선택하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창을 조금만 옆으로 보낼게요. 지금은 스타일이 기본으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글씨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저는 첫 번째 것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글자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손쉽게 글씨 모양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 옵션 값이 3가지가 있는데 밴드가 여기 구부러진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높이 위쪽으로 가고요.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아치형이 생깁니다. 아래에 있는 옵션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만질 수 있어요. 조금씩 값을 주면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재밌을 거예요. 글씨가 이렇게 눕혀지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재미있는 글자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레이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것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폰트도 바꿀 수 있고요. 자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타입 툴 안에 있는 하위 메뉴를 사용해 볼 거예요. 타입 툴로 가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지금까지는 맨 위에 있는 기본 텍스트를 사용해 보신 거고요. 이번엔 버티컬을 사용해 볼게요. 두 번째 거 클릭해 주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잘 보시면 커서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게 바꾸고 나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씨체 골라주시고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이걸로 써봐야겠네요. 글씨 색도 미리 좀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설정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기본 글씨가 들어오면서 폰트가 생깁니다. 레이어 창에도 폰트가 생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지우고 쓰고 싶은 문구를 써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텍스트를 넣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지 않았을 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네, 드래그 하시면 글씨도 이동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요. 자리를 잡아주시고 글씨 엔터 눌러주시면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쓰기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글씨를 쓰면 번거롭게 엔터키를 누르면서 한 글자씩 쓰지 않아도 쭉쭉 이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씨의 행간 조절이라던가 자간 조절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글씨를 써야 할 때는 이 두 번째를 선택해 놓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글씨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눌러서 키우실 수도 있어요. 위쪽에 폰트 옵션 보시면 아까 있던 아이콘이랑 다르게 세로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아이콘은 위쪽에서 정렬하기, 이 아이콘은 아래쪽에서 정렬하기, 이거는 가운데로 정렬하기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타입 툴 안에 있는 하위 메뉴 세 번째 거 아이콘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는 꽉 찬 T, 여기는 테두리 점점 T, 그쵸? 뒤에 보시면 버티컬 타입 마스크 툴이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리에 클릭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빨간 화면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아, 무서워요, 그쵸?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글씨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씨를 써보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이 숫자를 키워서 텍스트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드래그해서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마무리하려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글씨가 써진 게 아니라 방금 썼던 글씨 모양대로 선택 영역이 지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글씨가 써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색깔을 골라서 Alt 딜리트해서 색칠을 해줘야 완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선택 영역을 없애려면 선택 영역 툴을 눌러서 한번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지정을 해제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완성된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라 일반 레이어로 바뀐다는 점이 다릅니다. 글씨를 만든 게 아니라 글씨 모양을 한 이미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글씨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만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바꿔놓아도 선택해 보시면 다시 빨간색 창이 뜨면서 새로운 글씨를 써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게 조금 달라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뭘까요? 맞아요. 이건 세로 쓰기가 아니라 가로 쓰기를 똑같이 이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이번엔 내용 바꾸지 않고 글씨만 조금 잘 보이게 키워서 자리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생긴 게 아니라 글씨 모양대로 라인이 생겨서 이 상태에서 Alt 딜리트 눌러주시면 이미지의 색상이 채워졌습니다. 컨트롤 D 눌러주시면 해제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이어의 눈을 꺼보시면 둘 다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켜시면 둘 다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잘하셨어요. 아, 그리고 여기 위쪽에 옵션 메뉴 보시면 3D라는 아이콘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위쪽에 두 개는 3D가 활성화가 되고 아래쪽 두 개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호리즌털 타입 툴을 쓰시거나 버티컬 타입 툴을 쓰시면 3D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D 작업할 때 한꺼번에 또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 폰트 작업을 하실 때, 글을 써야 하실 때는 이 타입 툴의 맨 첫 번째 호리즌털 타입 툴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타입 툴에서 위쪽에 옵션 메뉴에서 캐릭터 창을 열어서 여기에서 폰트도 고르고 수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 생긴 레이어는 컨트롤 T를 눌러서 확대하거나 축소 혹은 각도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잘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고 또 이걸 활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처음부터
생애 첫 포토샵 컨텐츠를 쭉 봐오신 분이라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정말 포토샵에서 웬만한 것들은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당장 새 창을 띄워서 빈칸에서부터 하나의 작품을 뚝딱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배워야 할 도구가 이렇게 4가지가 남았는데요. 사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지난번 펜툴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3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생애 첫 포토샵 컨텐츠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힘내주시고 생애 첫 포토샵 컨텐츠가 마무리되면 이제 정말 실전으로 들어가는 작업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의 성장한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